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5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한번 부동산 뉴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혹시 다들 아시죠? 지역주택조합. 꿈의 내 집 마련일까? 아니면 악몽의 시작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지역주택 조합,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주택자도 부담 없이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말,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가능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저도 예전에 들어봤는데요. 이 말에 저 역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희건설 사태가 터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달콤한 약속이 위험한 함정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뭐든지 달콤한 그런 약속 내면에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역주택 조합, 특히 이제 지주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주택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이라든가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계약 해지 위험이 상존합니다. 지금 국내 지주택 분야 1위 기업이 어딜까요? 그쵸, 서희건설이죠. 이 서희건설이요, 뇌물 혐의와 횡령, 배임 사건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내 집이 아니라 지금 막대한 피해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내용은 지주택의 구조적 위험, 서희건설 사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 가능성,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제 생각을 한번 조언 형식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주택 조합 뭘까요? 지역주택 조합은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호제곱 이하 1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짓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분양가 대비 저렴하다. 그리고 토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참여 가능하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단점으로는 토지 매입이 지연될 수 있다.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고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고 조합 내부 갈등도 엄청나다라는 부분입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 전국 지주택 사업장은 618개 많죠. 조합원만 무려 26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187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희건설 주가를 좀 보면 지금 이렇죠.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거래 중지 상태입니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가능성도 있고요. 서희건설은 지주택 시공 1위 기업이고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지주택 사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진 사건이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흔드는, 그래서 정치, 금융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뇌물 혐의를 자수했고요. 창립자 이봉관 회장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한테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제공했다. 모두 아시죠? 그리고 횡령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개발사업 부문 부사장이 전직 조합원장에게 무려 13억 7,500만 원이라는 뒷돈 제공 후 공사비를 물가 대비 무려 1.7배나 증액을 했다. 이러니 제대로 사업이 될까요? 금융감독원도 공시했습니다. 수주 총액 4조 6,216원. 이 중에 1조 4,936원은 진행 중이다. 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리스크는요, 금융권 대출 심사 강화, 신규 수주 어려움, 기존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조합의 특징은 뭘까요?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 어, 이런 사업 초기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착공이 진행되지 않는 조합들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서희건설이 지난해 수주한 남양주 오남 3단지, 이천 안흥, 인천 마전, 평택 화양 센트럴 2차 등 4곳의 총 수주액은 약 9,86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8,820억 원은 아직 착공 전 단계니까요. 위험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남양주 오남 3단지, 이천 안흥, 인천 마전, 평택 화전,
하양, 센트럴 2차 등 속한 분들이 보시고 있으시다면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토지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고 그냥 일정 무기한 연기가 발생할 수 있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등등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택 조합원 피해 현실 사례를 좀 보면 실제 많은 조합원들이 아래 한 4가지 정도의 피해를 호소합니다. 수년간 기다렸는데 착공조차 안 되고 있다. 토지 확보 실패로 사업이 무산돼 버렸다. 공사비 증액으로 추가 분담금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해산 시 투자금 일부 혹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주택 사업에 참여했거나 검토 중이시라면요. 다음 점검 꼭 하셔야 됩니다. 토지 확보율 95% 이상 확보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인허가 진행 상황, 사업 계획 승인이라든가 건축 허가 여부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신뢰도도 재무 건전성이나 최근 분쟁 여부가 있었는지 등등도 조사해 보시고요. 조합 운영 투명성도 보셔야 됩니다. 회계 공개, 그리고 조합장 임원 정가가 있는지 탈퇴 조건도 꼭 확인하시고요. 사업 지연 시 위약금 환급 조건이 있는지 등등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반대편은 내 돈 읽기가 있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제도상 장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장점은 안정성과 신뢰가 전제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서해건설 사태를 봤을 때 기업 리스크가 곧 조합원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사실 보여주고 있죠. 혹시 지금 지주택조합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요. 싸게 집을 산다는 기대보다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시고 꼭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점검사항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업 진행 속도하고요. 시공사의 법적 재무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